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읽을 만한 소설 5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서미애 작가님의 하영 3부작인데요. 첫 번째는 잘 자요 엄마,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름에는 비밀이 있다.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2권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잘 자요 엄마는 범죄 심리학자 선경에게 2가지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 하영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희대의 연쇄살인범 이병도를 인터뷰하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일면식도 없었는데 성경과는 이병도가 성경을 딱 꼭 집어서 면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병도와 면담을 진행할수록 이 성경이 하영과 이병도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거죠. 하영은 굉장히 11살에 불과한데 잔인하고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는 아이입니다. 선경과 하영, 그리고 이병도, 이 세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가 담긴 게 이 첫 번째 잘 자요 엄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선경과 하영, 이병도 세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5년 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하영이 16살이 되고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이 하영은 선경이 임신으로 인해서 강릉으로, 아빠의 고향인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혼자가 된 하영이 또 이곳저곳을 동네를 찾아보다가 한 가방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노트를 또 발견하게 되면서 또 하영에게도 많은 어떤 사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영이 청소년기가 되었고 또 심지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와 충돌하면서 그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충돌하면서 변화하는 하영의 모습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에서 이렇게 스릴러인데 시리즈물로 나온 게 없고요. 이 서미애 작가님이 쓰신 책이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재미있고 서늘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 정말 일단 사이코패스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키워지는 것인가 이걸 주제로 쓰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코패스, 범죄 이런 스릴러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퇴근하시고 지금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맥주 한 캔 딱 가지고 이걸 서늘하게 한번 딱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영 3부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영이 성인이 되고 난 이야기가 3부작의 마지막 책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미완성 3부작이지만 이걸 차례대로 읽으면서 기다리면 또 마지막 건 나올 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온 책은 요즘에 이두원 작가님의 러브몬스터를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저는 이두원 작가님의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타오르는 마음은요. 국도 주변에 위치한 비말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비말은 굉장히 황폐하고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버스 운전사들, 트레일러 운전사들의 쉼터 정도로만 사용이 되던 활용이 되던 그런 동네였는데 이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점점 이 마을이 쇠퇴해 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말의 한 평원에서 6구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6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자 이 연쇄살인범의 무대가 된 거죠. 이 비말이라는 마을이. 그리고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 비말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이 죽은 자들의 살인자의 경로를 쫓아가는 축제를 개최하는 다크 투어리즘 그런 것을 파는 관광지로 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9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살인자의 이런 발자국을 따라가는 투어도 조금 시들해져 갈 때쯤에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거는 9년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던 피해자 중에 가족이 한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믿는 벤나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소설은 어떻게 될지 한번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범인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범인은 처음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범인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범인을 찾는다기보다는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 비말에 숨겨진 이 비말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스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으로써라도 지키고 싶었던 비밀이 이 마을에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뒷쯤에 가면 그냥 깡깡깡이라고 써있는 텍스트만 봐도 너무 무서워요. 그 깡깡깡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는 책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지만 돈에 미친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러브몬스터도 그렇고 일단 이두훈 작가님이 뭐랄까 이 광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배경이 아니라 정말 광기에 휩싸인 책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그리고 배경부터 사건, 인물들이 좀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또 막 어려운 세계관은 아니어서 초반에 그 분위기만 적응을 하고 나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리스입니다. 네, 라이 커티스 작가의 데뷔작인 이 클로리스는요. 남편과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던 72세 여성 클로리스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 추락한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아시죠? 정말 대자연 속 범위가 우리나라하고는 또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고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와 남편이 죽음을 맞게 되면서 혼자 살아남은 클로리스는 이 대자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혼자 솔직히 72세 여성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숲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조력자가 나와서 이 클로리스를 도와주는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한 뒤 완전 술독에 빠져있는 산악경비대원 루이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루이스가 초소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고 있다가 클로리스가 보내는 그 약간 미약한 구조 신호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동료들은 일단 술을 많이 마시는 루이스를 믿지 않기도 하고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에이 생존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천히 가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게 생존자가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 이번에 또 새로운 목표로 이 클로리스를 한번 찾겠다 이런 목표를 하면서 클로리스는 한쪽에선 살아남고 루이스는 클로리스를 찾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일단 이게 클로리스의 한 80일 생존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이 소재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나문희 배우님 같은 분이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진짜 말 그대로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저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숲속의 조력자가 좀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진 않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일단 너무너무 흥미롭고 이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무슨 예전에 노빈손 시리즈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소설 너무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에 정말 핫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 정대건 작가님의 GV 빌런 고태경입니다. 정대건 작가님 저는 급류도 워낙 재밌게 읽긴 했는데 급류보단 전 이 책을 훨씬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패한 영화 감독인 조애나라는 인물이 GV 그 관객과의 대화 이런 것 현장에 이제 나서는데요. 그 현장은 자기의 전 남자친구 배우였던 전 남자친구 그런 이제 GV를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빌런 고태경을 만납니다. 이 GV 빌런 고태경은 해나를 향해서 해나의 영화 어떤 부분이 안 좋았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조목조목 찝어서 막 해나한테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나는 그 질문들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혹시 눈새라고 아세요? 이렇게 고태경한테 직접 중년의 남성 고태경한테 눈새라고 아세요? 이렇게 눈새 뭐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영상이 이제 찍히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세를 타는데 그러면서 해나가 이제 친구하고 이 고태경이라는 사람을 아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고태경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의 조연출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과거에. 그러면서 해나는 이 고태경이라는 인물에 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 인물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면서 해나의 시선에서 고태경이라는 인물을 탐구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해나가 본 고태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도 있지만 고단한 예술인들의 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막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수익도 없지만 그냥 이 일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고 예술인들에게 위로를 좀 건네고 응원을 건네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영화판에서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를 계속하기엔 힘든 사람들이 고태경이란 인물로 대신해서 중년이 되었고 지금은 영화판을 어떻게 보면 약간 떠나 있지만 떠밀려 있는 사람인데도 난 아직도 데뷔작을 찍을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그러니까 GV 가서 하는 행동들이나 뭐 영화관에서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막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말 영화를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이며 어떤 태도로 나는 지금 좋아하는 것을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요.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네필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가지고 왔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로 엄선했으니까 한번 지금 날이 많이 많이 따뜻해지면서 책보다는 야외 활동, 바깥 활동 많이 하고 싶어지는 시기인데요. 이 책들과 함께 또 즐거운 봄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